안녕하세요. EBS에서 사회탐구 영역, 사회문화 담당하고 있는 박봉입니다. 오늘은 19학번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이 너무너무 설레어가지고 녹화 시작하기 5시간 전부터 온 조성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조성진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EBS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랬죠. 네,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온 박재성 학생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박재성입니다.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는데 고3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어요? 잘 보냈어요? 수시를 통해서 대학교를 입학한 케이스라서 1학기가 끝나고 조금 나태해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도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의 국어, 영어, 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국영수의 과목의 실력은 조금 더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좀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내신 기간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능 최저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좀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두 학생 수시로 갔나요? 네, 저는 수시로 갔어요. 네. 할 게 진짜 많잖아요.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또 뭐 이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면접 준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큰 틀에서 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싶어요. 자기소개서를 쓸 때 되게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보다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한 활동들을 좀 정리해보면서 어떤 항목에 어떤 활동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좀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날에 좀 틈틈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중점은 학업 수능에 둔 거네요.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좀 보조적으로 한 거고. 네, 성진 학생 그 비율을 나눈다면 어떨까요? 성진 학생. 저는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짧게 첨삭 받는 날에만 그 수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학업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하고 학업의 비중을 나누다면 한 2대 8 정도 자기소개서가 2이고 학업이 8인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보면 자기소개서를 이때 완성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, 수시일 경우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학업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. 공통적으로 지금 그런 거죠. 네, 그러면 이제 학업에 비중을 더 많이 뒀으니까 학업 수능 준비 어떻게 했는지 재성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? 저 여름방학 때 조금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정한 루틴을 만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아침밥을 먹기 전에 국어 지문 여러 개를 본다던가 아니면 하루에 정해진 모의고사, 뭐 국어 모의고사 하나를 보거나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그냥 제 나름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배분을 뭐 국영수를 다 한 거예요? 저는 우선 국어를 가장 못했어요. 그리고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되게 성적이 들락날락해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조금 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수학이랑 사탐 그리고 영어 과목을 중점으로 둬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게 좀 그래요.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들으면 그럼 국영수를 어느 정도 나눠서 했을까? 하루에 다 이제 했다면 국어는 몇 시간 하고 이게 배분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우선 국어는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고요. 수학은 3시간, 그리고 뭐 영어랑 그리고 사탐은 각각 1시간 정도씩 할애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이 그리고 수학이 제가 취약한 과목이기도 했고 그래서 수학의 비중을 좀 많이 뒀는데 10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국어를 2시간 정도 하고 수학을 6시간 정도 하고
나머지 2시간을 영어, 과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 공통적으로 하루에 국영수 탐구는 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공부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?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두꺼운 책이 있으면은 그 매일매일 해주려고 국어랑 수학은 예를 들어 240페이지가 있으면은 20페이지씩 매일매일 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꼭 국영수 탐을 한 번씩 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성진하고랑은 조금 다르게 국영수 탐 모든 과목을 다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사탐 같은 경우는 2과목이다 보니까 2개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지만 좀 격일로 나눠가면서 보면서 좀 감을 잃지 않고 뭐 남은 9월 모의고사나 뭐 수능까지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그 모든 과목을 다 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후회 없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 여름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건가?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3월, 4월에 수학을 봤는데 3등급, 4등급이 각각 나왔었는데 여름방학 이후로 그게 확 올랐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다시 그 확 올라서 어떻게 됐는데? 저는 수능 때 2등급 어떻게 했어요? 뭐 어떤 계기 또는 어떤 공부 방법이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? 여름방학 때 좀 취약한 과목 그 수학에서의 취약한 부분만 기출 문제로 많이 풀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해법을 이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찾아서 접근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문법이나 문학 같은 고전문문 같은 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좀 어느 정도의 암기를 해주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좀 나왔던 거를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사탐 과목이 되게 등급이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방학을 계기로 사회 문화나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 대한 개념을 또 다시 잡고 또 거기에 대한 기출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등급 나온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어는 또 절대 평가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 국어 수학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했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영어는 일단 굉장히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체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능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EBS 연계된 지문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마음이 안정되거든요.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여러 번 훑어보면서 지문을 기억해주고 또 뒤에 있는 단어장, 수록된 단어장을 통해서 어휘력을 또 높이면 영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수능 연계에 대해서 체감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시킨 거 아니죠, 우리? 네. 수능 연계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할 것 같아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한 3번 정도씩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럼 3번을 산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처음에는 눈으로 풀고 답만 체크하고 그리고 2번째는 각 지문마다 그 지문에 대한 문법이나 또는 어휘 같은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3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지문들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주제로 이러한 지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라고 하면 연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계를 확 느낀. 그렇구나. 네. 국어에서 혹시 비문학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, 가능할까요? 네, 네. 국어가 요즘에 비문학이 굉장히 지문이 길고 내용 또한 어려워져 갖고 이제 한번 지문을 읽고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으면서 그 옆에다가 필기를 해가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풀었거든요. 그랬더니 다시 문제를 봤을 때 관련 내용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또 요즘에 종합적으로 개념이 혼합돼 갖고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에도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더 정답에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국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되게 노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거도 되게 연계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수능 보기 직전까지 혹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능
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지문들을 가리지 않고 뭐 등장인물들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국어에서 시간이 좀 많이 문제를 풀 때 소요가 많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국어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대 합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과목은 뭐예요, 그러면?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과에서 국어, 그리고 문과에서 수학. 네. 그러네요. 네. 사실 수학을 저도 1학년 때까지는 되게 못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수학을 시작하게 됐냐면 그냥 되게 개념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기본에 충실하자. 사실 뭐 여름방학 때는 수학에 있어서 킬러 문항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때 이 킬러 문항을 풀 때도 되게 개념적으로 빵꾸가 많이 난 거를 느껴서 그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다시 개념서를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기본적인 개념 강의를 다시 본다던가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정적인 수학 등급이 나오는 데 있어서 여름방학에 큰 계기가 된 거예요? 네, 맞아요. 네. 국어 등급 나오는 데 있어서 여름방학 때 뭔가 계기가 되었다. 네, 한 과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급을 안정화시키기에 여름방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자기소개서, 특히 이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했고, 자기소개서의 완전 막 완성도를 완벽하게 해놓기보다는 이제 한 20%, 30% 정도의 비중을 두고, 그리고 학업에 몰두해서 안정적인 등급을 만들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이제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측면이거든요. 또 이때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시간 관리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 관리 얘기부터 해줄까요? 네.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국어 지문을 풀고 그리고 집에서 풀고 아침을 먹고 바로 독서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그때 엄마가 막 뭐라 안 해요? 네, 그때 말 하시진 않았어. 네. 그래서 하고 이제 바로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에서 점심을 고르고 4시나 5시쯤에 좀 이른 저녁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렇게 하면은 또 아침을 먹고 졸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좀 집중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점심을 고르는 방법을 좀 추천 아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저도 사실 공부 시간을 막 타이트하게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규칙성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10시,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면서 아침에는 일찍 부모님 출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꼭 아침형 인간일 필요도 없고 자기 이제 계획대로 가는 건데 잠은 충분히 자고 뭐 이렇게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후회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대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돌아가면 이건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, 후회된다라고 하는 것.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좀 더 잘 해소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스트레스가 고3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더 마음적으로도 부담감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각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는 과감히 딱 이렇게 놓고 딱 쉬어주는 게 좋다. 네. 근데 막 붙들고 있었었어요. 그때는. 네, 그때는 너무 공부 시간에 대한 강박이 강해서 그때 뭐 몇 시간이면 몇 시간을 채워야 오늘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 게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여름방학 때 되게 후회했던 게
여름방학 계획을 너무 욕심 있게 잡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생기부 마감도 마지막이니까 부족했던 독서도 채우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좀 독서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요. 생기부 막 몇 장이어야 된다라고 네. 하니까. 생기부량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되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, 이제 남들은 공부 몇 시간씩 하는데 나는 오늘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게 다 부질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한 만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되게 비교하면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나 진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다 썼다든지 생기부가 몇 장이라든지 오늘 뭐 열 몇 시간을 했다든지 막 이런 거 듣고 이제 이렇게 중심이 막 흔들리고 이랬다는 거죠. 그럴 필요 없다. 그럴 필요 없대요, 여러분. 네. 여름방학 때는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. 빨리 이 시간이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, 또 하나는 며칠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, 지금 여기 선배들 이야기 통해서 일곽번 형님들 또는 오빠들 이야기를 통해서 여름방학 잘 보낼 수 있는 용기, 도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3 여름방학 역전 파이팅!